입장문. 저는 이명현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 중 하나의 피의자 신분이라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그분께 부담을 줄 듯해서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무명의 해병인 이관영 씨께 자료 전달을 부탁하였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명현 특검께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치하를 통해 한국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을 상급 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피의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군의 명령체계 유지가 군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예비역 장성으로서 이명현 특검을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직접 뵙고 이명현 특검의 이 같은 시도가 향후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의 명령체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 많은 장병들, 군을 전역하신 예비역들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정훈 대령 개인이 처벌을 받고 안 받고에는 관심도 없고 개인적인 감정도 없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비단 군사경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 지휘체계가 가동되는 군의 체계를 존속시키고 군에서 생명과도 같은 명령에 대한 인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박 대령 항명 관련 1심 재판부는 두 개의 명령 중 먼저 이첩 보루 명령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명령인 이첩 중단 지시만 해병대 사령관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박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가장 쟁점 사항인 이첩 보루 명령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아니한지를 1심에서는 판단하지 못했고 2심 고등법원으로 갔는데 이를 판단하지 않고 항소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명령과 지시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1심 판결의 권위만 가지고 판결해서도 안 되고 보다 더 권위가 있는 대법원 판결까지는 받아보아야 하는데 상급 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박탈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번에 장관의 지시가 적법했는지 위법한지 따져보지 않고 항소 취하가 된다면은 앞으로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당한 명령도 못하는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불법 지시라고 주장하면서 2심 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겠다는 박정훈 대령 측의 이유를 배반적인 요청을 받아들여서 항소 취하를 하려는 시도는 일반 국민이나 또 일반 국민이 보아도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충분히 살펴보고 특검법에 적시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임성근. 네. 제가 오늘 여기 온 신분은 피의자 특검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서가 아니고
군을 전역한 예비역 장성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항소 치여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왔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추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는 게 항명인데 이종석 전 장관이 순직 해명 사건 조사기록 입법 보류하는 게 정당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현재 정당한 명령이었는지,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었는지 2심에서 그걸 판단해야 되고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정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 재판부에서 정당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군 재판부의 생각을 대신해서 얘기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군사법원에 우리 기자님께서 심층 취재를 통해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 없다고 하시는데 순직 해명에 깊숙이 관계되어 있는 관계자인데 어떻게 그게 혁명권과 무관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없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항명 사건은 박대령 개인의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 안위를 담당하는 우리 군의 존재의 목적과도 관계되는 군이 존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의 어떤 상명하복이라는 지휘명령 체계인데 이런 부분을 법을 통해서 그게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고 또 개인적으로 그것을 박정훈 대령하고 저는 연계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김건희 부명국 의혹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수많은 청문회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는 제가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밝히거나 또 답변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비역 장성으로서 왔습니다. 지금도 김건희랑 연락하시는지요?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 소환 조사를 요청을 하면 지금 어쨌든 이 특검의 공정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신 입장에서 소환 조사에 응하시던 계획이시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그 소환 조사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으로서 언제든지 적극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오늘 이명환 특검이나 특검부께서 뭐 면담 요청을 응할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저한테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예비역 장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현 특검님께 제가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그것을 받아주고 결정하는 부분은 이명현 특검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검의 피의자 신분임을 저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일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목적과 본질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할 권한이 없는데 그런 권한을 행사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지금 어떤 박정훈 대령 건을 얘기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일단은 상급 법원인 2심에서 지금도 공판이 내일도 진행될 것이고 집중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심 결과에 대해서는 뭐 승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실까요?
제가 승복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1심 결과에는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신 기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특검이 공소 제기를 이어가지 않고 취하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취하를 하시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 취하할 것이라고는 아직 그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맞춰서 그때 가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명현 특검이 못 만나실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어떤 건지 말씀 주세요. 예. 이명현 특검을 못 만났을 때, 또 만나든 못 만나든 제가 제출할 것은 최근에 제가 제 네이버 카페에도 올린 것처럼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과 관련한 항소 취하 시도 등에 대한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직 검사들 커뮤니티에서 올려놓은 아주 분석이 잘 돼 있는 자료와, 그 다음에 제가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지휘 촉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원본을, 사본을 또 이명현 특검 측에도 제출을 할 예정이고, 또 제가 입장문을 낸 사항도 같이 수사 참고 자료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늘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서도 금연법이 의혹 다루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접촉할 생각 없으신지요? 제가 질문을 다 못 들었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에서도 금연법이 의혹 다루고 있는데 거기로는 가실 생각 없으신지요? 제가 피의자로서 또는 참고인으로서 제가 능동적으로 갈 수 없는 게 우리 수사의 사법 절차이고요. 사법기관에서 저를 부르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하겠습니다. 오늘은 민국적으로 오셨잖아요. 이것은 제가 예비역 장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예비역 신분이 틀리다는 거죠. 예. 이번에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와서 면담 신청을 하시는 이 절차를 밟으실 생각이신가요? 그 전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면담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